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서 주변국들이 우려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도쿄전력에서 29년간이나 일했던 직원의 폭로까지 나와 오염수의 안전성 논란은 더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퇴사한 곤노수미오는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 참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직접 도쿄전력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볼 때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제대로 방류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다. 대응 능력이 엉망이고 늘 무언가가 고장난다. 방류 과정에서 무조건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여러 곳에서 나왔지만 일본 환경성은 오염수 방류 직후 주변 바닷물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삼중수소가 리터당 7에서 800크렐을 밑도는 등 검출 하한치 아래로 나타났다고 발표하면서 주변국들의 불안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의학 전문가들도 일본 측이 공개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초기 분석 결과만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을 지낸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노심 용융이 일어나면 방사성물질이 1,000종 가까이 생겨나는데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보관 탱크 안에 어떤 방사성물질이 있는지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다액종 제거 설비로 걸러진다는 주요 액종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오염수 탱크 안에 있는 방사성물질 전부를 공개해 안전하다는 근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의대 명예교수 역시 일본은 수상생물의 이동을 통한 방사성물질 확산을 막겠다며 원전 주변을 가두리 양식장처럼 그물로 막고 있지만 아주 작게는 플랑크톤까지 해당 지역의 오염으로 인해 먹이사슬 구조가 무너져 다른 바다로 옮겨가는 작은 생물종들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 먹이사슬마다 농축되는 방사성물질이 종류가 다른데다 최근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 수상생물들의 서식지가 달라지고 있어 이런 부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이런 지적에는 귀를 막고 자신들이 처음 했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류하는데 최소 30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그만큼 서서히 방출할 것이다. 하지만 빗물이나 지하수가 사고 원전 설비와 접촉해 만들어지는 오염수가 매일 90톤씩 새로 발생하고 있고 도쿄전력의 폐로 일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제 방류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30년간 바다에 농축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과학계의 입장도 첨예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후쿠시마 원전 설계자까지 나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어민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오염수 방류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입니다. 도쿄전력은 30년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폐로 작업이 늦어지면서 10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 것인데요. 불안해진 후쿠시마 주민들이 도쿄전력의 정확한 방류 기간을 수십 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설계자인 고토마사시 박사 등 일본의 핵 전문가들이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가 계획한 대로 수십 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고토마사시 박사는 후쿠시마 원전 경남용기 설계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원전의 폐로 계획이 30년이니 40년이니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폐로 작업을 100년 이상 해야 한다는 건 기술적으로도 확실하다. 후쿠시마 발전소 자리를 사고 전 상태로 복원해준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이미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가 몇백 톤이나 쌓였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참사의 경우에도 이 핵연료 잔해를 손떼지 못해 석관으로 차폐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해양 방류가 정답이 아니었다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특히 고토마사시 박사는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그걸 찾지 않고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잔해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오염수가 발생하는 건데 냉각 방식을 물이 아닌 공기냉각으로 바꾸면 오염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오염수를 콘크리트와 섞어 고체로 만들거나 대형 탱크에 저장하는 등 대안을 선택하면 오염수를 방류할 필요가 없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방사능은 아무리 이석해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저 이동할 뿐이다. 일본 수산청은 생선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다고 했는데 일단 문제가 생기려면 바닷물이 오염되고 해조류가 오염되고 물고기가 그 해조류를 뜯어먹는 순차적 먹이사슬에 의해 오염된다. 방류 당일 몇 시간 후에 생선을 잡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더욱이 생선에서 삼중수소 같은 것이 검출돼 버릴 정도면 이미 늦었다고 일갈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 정화 기술을 통해 방사성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독성물질 특별보고관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핵 관련 단체 대표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점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먼저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독성물질 특별보고관은 일본이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은 방사성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 자체가 효과적이지 않고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정화 장치인 알프스마저도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서 세계과학계가 이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렐라나 보고관은 국제표준이하라고 삼중수소가 탐지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만일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가 결합돼서 탄소로 전환되면 먹이사슬 상위로 농축될 수 있는 유기 삼중수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인 핵무기 폐지 공동행동을 만든 틸만 러프 교수는 원전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은폐하려 했던 과거를 언급하면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염수를 보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대로 30년에 걸쳐서 방류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의 우려처럼 오염수 방류가 100년 이상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방사능 수치를 빠르게 모니터링해서 일본이 주장을 반박하고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한국연구진은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현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실 박사팀은 해수 중 스트론튬 90 분석 기술을 기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장비를 상용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이달 해양 분야 국제저명학술지인 마린 폴루션 볼리틴에 실렸는데요. 해수에는 스트론튬 90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등 화학적 거동이 유사한 물질이 많습니다. 게다가 극미량인 스트론튬 90만을 정확히 분리해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고숙련된 분석자의 의존적인 기존의 분석법은 분석에만 최소 3주 이상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연구팀은 스트론튬 90이 시간이 지나면 베타선을 방출하면서 이트륨 90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스트론튬 90과 이트륨 90의 방사능은 같아집니다. 한국연구팀은 2021년 이트륨 90을 흡착하는 수지와 자체 개발한 자동액종 분리 장치를 이용해 이트륨 90을 분석했고 스트론튬 90의 방사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분석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석법은 기존 분석법의 분석 소요 시간을 3주에서 2일, 즉 10분의 1로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2021년보다 더 진일보한 것으로 자체 개발한 대용량 해수 전처리 장비의 시료 처리 능력을 2배 향상시켜 소요 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총 분석 시간이 일일이면 가능하게 됐는데요. 분석 대상인 이트륨 90의 회수율도 60-70%에서 90% 수준까지 고도화했고 해수 시료량이 증가할수록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연구팀이 개발한 검사법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른 해양 방사능 감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현철 박사는 해수에서 스트론튬 90을 분리하는 것은 까다롭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그 딸 액종인 이트륨 90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석함으로써 해양 방사능 분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을 서한에 담아 여러 번 일본 정부에 보냈지만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은 이처럼 유엔의 말도 듣지 않고 주변국들은 물론 자국 국민들에게조차 성의 있는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고 오로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오염수 방류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정화된 오염수가 바다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그간 제대로 정화를 하지 않고 조작을 일삼다가 발각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앞으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학은 물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도쿄전력이 과학을 따르지 않고 조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사안의 진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